우리 윤성욱TV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금일 우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 분쟁 이슈에 대한 해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여지면서 7%대에서 8%대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30만원대를 저항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녹화 시간인 현재 시간 기준 오후 2시 40분쯤에 30만원을 넘고 난 뒤에 이후에 30만 2천원까지 안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을 한번 보시면 11월 셋째 주에 들어서 5거래일 정도를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준 이후에 앞으로는 큰 의미 없는 박스권을 그려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금일 나왔던 기사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10시 12분쯤에 나왔던 뉴스를 한번 확인해보면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 경쟁업체인 할로자임의 특허가 잘못됐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특허권 분쟁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서 우리 알테오젠의 주가는 크게 빠졌는데요. 실제로 해당 특허권 분쟁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외신에서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만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졌었습니다. 근데 원래 시장은 노이즈를 싫어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노이즈가 해소가 가능한 노이즈인지 아니면 실제 팩트인지 정도는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박순재 대표는 최근에 불거졌었던 특허 분쟁 이슈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또 그 이슈 같은 경우에는 크게 확대될 사안이 아니며 1월에 반등 가능성도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확신에 가득 찬 표정 보이시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할로자임 측이 아직 알테오젠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머크가 키트루다 SC 제형의 출시를 앞두고 오히려 할로자임에게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대로 해당 특허 무효 소송에 대한 맞대응으로 알테오젠의 SC 제형으로 변형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 분쟁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기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할로자임의 특허가 잘못됐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같은 경우에는 당사와 각 파트너사들은 특허 전문 로펌을 활용해서 분석하고 특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당사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 및 이후의 특허 전략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재확인도 마친 상태고요. 그래서 대표가 직접 말했던 것 마냥 최근 이로 인한 주가의 변동폭이 커졌었으나 크게 확대될 사안이 아니고 오히려 1월에 반등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 반등할 만한 소재들 뭐가 있나요? 1월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알테오젠의 좋은 호재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기존에 뿌려놨었던 다양한 파이프라인에서 순차적인 마일스톤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르면 25년 초에 듀피센트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수도 있고요. 산도즈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SC의 임상 진입에 대한 마일스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테르가제의 본격적인 판매가 개시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또한 있습니다. 사실 알테오젠은 이렇게 많은 호재로 작용할 만한 개별 이슈들과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허권 분쟁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러한 주가의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12월 12일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숏으로 잡았던 주포들은 주가를 계속 낮추려고 하는 그런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물의 매수세를 본다라고 하면 개인과 외인 그리고 기관, 금융기관들, 연기금, 사모펀드 다양한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여기에 조금은 의미를 둬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주가가 계속 하락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코스닥 시장을 봤을 때 거래대금이 굉장히 약합니다. 거래대금을 위주로 해서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상방으로 많은 거래대금이 몰렸을 때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와 같이 약한 거래대금을 보여줄 때에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하락이나 조정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또한 이렇게 시장에 거래대금이 몰리지 않을 때에는 테마성으로 가는 놈들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에 돈이 없는데 괜찮게 생각했었던 종목이 저러한 리스크를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하락이 이해가 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8월 초에 유한양행이 국내 최초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후에 다양한 기업들이 건강한 호재 기사를 내뿜으면서 10월 말까지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는 쭉 강세를 이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에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한 달, 길다면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러한 조정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조정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깊은 조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위협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럴수록 이렇게 꺾어 올리는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2012년부터 2016년 정도까지 진행됐었던 이 박스피 구간을 보시면 이렇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으면서 박스권이 길어지는 재미없는 장이 되다 보면 거래대금이 확 죽어버리면서 오히려 시장을 다시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코로나 때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한 번에 쫙 빠지면서 한두 달 새에 맞을 매를 다 맞고 나서는 다시 급격하게 쏘아 올려요. 이렇게 살아나는 것도 그만큼 더 빨리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개월에 걸려서 힘들게 올려놨었던 이러한 주가를 지금 한 달여 만에 이렇게 뱉어내니까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스권을 길게 그려가면서 종목 자체가 생동감을 잃게 되면 거래대금이 빠지면서 확 죽는데, 그렇게 되면 살리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액티브하게 빠른 시간 내에 빠지는 게 오히려 빠르게 반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동안 금투세니 미국 대선이니 하는 그러한 리스크 있는 이슈들 다 해소하면서 이러한 상승들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대주주 양도세니 이러한 이슈들로 계속 이러한 박스권을 그리면서 가다가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와 함께 제약바이오 분위기 살아나면서 분명한 리바운딩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건데요. 그때 이제 이전의 전고점을 뚫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박순재 대표가 직접 말했던 1월에 대한 전망이 좋다라고 말했던 개별 이슈들, 다양한 마일스톤 수령이라든지 듀피센트의 라이센스 아웃, 산토지에서 진행하는 바이오시밀러 SC 제형의 임상 진입, 혹은 테드가제의 본격적인 판매 개시 등등 그러한 이슈들이 타이밍에 맞게만 터져준다라고 하면 전고점까지 뚫고 이렇게 더 상승하는 것도 문제 없어 보이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에 빠지면서 재미없는 장 오히려 이렇게 빠르게 빠져주고, 그 이슈가 우리가 특허권 분쟁이라는 알고 있는 이슈, 그리고 그 이슈가 해소돼서 앞으로는 재미없는 박스권을 그리다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지켜보시면 되니까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에 맞춰서 각각 매매 대응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괜찮았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좋은 영상, 좋은 컨텐츠를 제작해내는데 아주 큰 힘이 되니까 내용 좋았다라고 하면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욱이었습니다.